영상 기록을 하다 보면 선생님이 이름을 막 부르거든? 근데 선생님은 영상 올릴 때 필터가 없어요. 그냥 다 올립니다. 그럼 보다 보면 자기 이름 나오면 좀 민망할 때가 있는데 이거 어차피 우리밖에 안 보니까 그냥 대답 열심히 하시면 돼요. 일단 절대값 개념부터 다시 잡아볼게요. 절대값 2 계산은 편하게 하잖아. 이거 2인 거 안단 말이에요. 그쵸? 이거 2인 거 알지? 절대값 마이너스 2 요거도 2인 건 알아. 그래서 우리가 중학교 때 절대값 맨 처음에 배우면 간단하게는 절대값은 부호 다 떼버리는 거 이렇게 계산을 한단 말이에요. 그치? 그동안 이렇게 계산을 해왔지. 근데 절대값의 개념이 뭐게? 절대값의 정의가 뭐게? 아영이가 눈이 말똥말똥하니까 한번 대답해 볼래? 절대값이 뭐게? 수직선을 그려야 됩니다. 수직선에서 기준이 되는 녀석은 원점이에요. 0이 매치되어 있는 원점. 그래서 절대값 기호의 개념은 원점에서부터 주어진 숫자까지의 거리로 정의해요. 거리에 음수가 없잖아. 그래서 절대값에는 음수가 안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절대값 2라는 거는 수직선상에서 플러스 2랑 매치되는 그 점까지의 거리를 절대값 플러스 2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수직선상에서 마이너스 2에 위치하는 점까지 거리를 재면 얼마겠어요? 똑같이 2겠죠? 이런 개념입니다. 자, 그러면 요거를 문자로 확장을 하면 물론 절대값 0은 의미가 뭐가 되겠어요? 0에서부터 0까지의 거리, 그래서 거리 0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얘는 의미가 뭐가 되겠니? 절대값 A. 경민아, 절대값 A 의미가 뭐가 되겠니? 어디서부터? 그렇지, 0부터 A까지의 거리가 됩니다. 맞죠? 0부터 A까지의 거리. 그래, 잘 봐봐. 한 번만 더 그릴게요. 여기가 0이라고 했는데 만약에 A가 여기 있어서 양수 쪽에 있어요. 그러면 거리는 뭐라고 표현이 돼요? 거리는 절대값 A라고 표현할 건데 A랑 동일하죠. 그런데 음수 쪽에 있는 A가 있을 수도 있잖아. 아까 마이너스 2처럼. 음수 쪽에 있는 녀석이면 원점에서부터 그 점까지의 거리를 우리가 절대값 A라고 표현을 할 건데 A 자체가 음수란 말이야. 그러면 이거를 그냥 A요라고 하면 되겠니? 이거 자체가 음수잖아. 아까처럼 절대값 마이너스 2는 마이너스 2예요라고 표현하지 않지.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마이너스를 곱해서 거리 표현을 해요. 여기서 뭘 알아낼 수 있냐면 절대값 안에 들어가는 요 녀석이 양수냐 음수냐 아니면 위에서 적었던 0이냐에 따라 마이너스를 붙일지 말지를 결정해요. 결론은 양수는 그냥 꺼내고 0도 그냥 꺼내는데 음수만 부호를 바꿔서 꺼내죠. 이게 우리가 알고 있던 내용이란 말이야. 그래서 돌아가서 결론. 절대값 x라는 녀석은 어떤 식이든 어떤 함수이든 항상 섞여서 나올 수 있습니다. 이거를 항상 피할 수는 없어. 우리는 이제 이거를 해결을 해야 돼. 그러면 첫 번째 단계는 이 짝대기 기호를 없애야 됩니다. 알겠죠? 짝대기 기호를 없애는 기준이 이제 앞으로 여기를 알맹이라고 부를게요. 절대값 안에 들어있는 알맹이의 부호에 따라 결정이 된다고. 그래서 머릿속에는 항상 부호 결정부터 하고 가는 겁니다. 아까 0일 때도 절대값 0은 그냥 0이 나왔고 양수일 때도 그냥 그 양수가 나왔으니까 0과 양수는 액션이 똑같아요. 그래서 알맹이가 0 이상일 때 조건이면 x는 그냥 꺼내질 거고 알맹이가 0보다 작을 때는 그냥 꺼내는 게 아니라 절대값 기호를 없애는 대신 마이너스를 곱해서 꺼낸다. 이게 절대값 기호를 다루는 가장 기본입니다. 이거를 모르면 사실 그 뒤에 아무리 현란하게 절대값을 처리해도 흔들려. 틀리기 쉽다. 알겠죠? 요거를 가지고 가야 됩니다. 복습한 거예요. 그쵸?
괜찮지? 여기까지? 오케이. 그러면 요거 가지고 방정식도 풀 수 있고 부등식도 풀 수 있는데 방정식은 예시 하나로만 하고 갈게요. 예를 들어서 절대값 x가 2예요 이렇게 풀었어. 그러면 의미 해석을 해봐. 원점에서 어떤 x 좌표까지 거리가 2예요잖아. 그럼 아까 봤듯이 원점에서 오른쪽으로 갈 수도 있고 왼쪽으로 갈 수도 있으니까 부호는 두 개인 거야. 그래서 이거 풀 때 어떻게 해요? 절대값 풀 때 뿔마로 풀어요 했던 거 기억나니? 그쵸? 그러니까 여기는 x가 2만 있는 게 아니라 마이너스 2도 있어요. 그래서 절대값 방정식을 풀 때는 기본적으로 플러스 마이너스 그 숫자 이렇게 풀립니다. 괜찮죠? 요 방정식 푸는 거는 잘 기억해야 돼. 나중에 2차 부등식 할 때도 이 얘기를 제가 한 번 더 할 거거든요. 플러스 마이너스 나오더라. 자, 그래서 방정식은 요 정도로 정리하고 이제 부등식 가보겠습니다. 여기 볼게요. 짠! 절대값 성질을 이용해서 풀기 1번인데 첫 번째 a는 0보다 크다를 줬어요. 도대체 이건 뭐야? 이거는 크게 의미를 준 건 아니고 이 식이 이제 성립하도록 준 건데 봐봐. 1번이든 2번이든 3번의 a, b a는 양수니까 b는 뭐 그보다 더 크겠죠? 이렇게 해놔야 절대값은 결국은 아까 봤듯이 음수는 나올 수 없어요. 그런데 만약에 여기에 음수가 들어간다면 절대값이 0보다 또는 음수보다 작은 걸 만족하는 실수는 없겠지. 그때는 해가 없다가 돼요. 해가 없다라는 건 뒤에 이제 특수한 경우에서 다룰 거니까 요거는 일반적인 해가 있는 경우랑은 좀 멀어. 그래서 여기를 양수로 지정을 해 놔야 절대값 부등식을 풀었을 때 특정한 형태, 우리가 외울 모양의 해가 등장합니다. 그것 때문에 양수로 잡아놓은 거야. 알겠죠? 알겠지? 자, 그래서 첫 번째 거 보겠습니다. 의미 해석할게요. 무슨 뜻이 돼? 절대값 x가 원점에서 x라는 지점까지 거리가 a보다 어때야 돼? 작아야 돼. 그러면 일단 방정식을 먼저 갑니다. 거리가 a가 될 때를 찾는 거야. 알겠죠? 그래서 아래쪽에 있지만 우리는 연습 삼아 오른쪽에 그림을 그리세요. 지금 그려놓으세요. 원점에서 거리가 a가 되는 녀석은 오른쪽으로 양수 a가 있을 거고 아까 a가 양수라고 했으니까 똑같이 왼쪽으로 가면 좌표가 마이너스 a인 녀석이 있을 거예요. 이게 전부 거리가 a인 녀석이거든. 방정식 푼 거야 방금. 그런데 뭐래? 거리가 a보다 작아야 된대. 원점에서 거리가 a보다 작으려면 이거는 a보다 긴 거지. 요게 a인 거였잖아. 그러면 그거보다 작으려면 그 안쪽으로 들어와야겠네요. 이해되니? 또 음수 쪽으로 가면 이거는 거리가 a보다 먼 거야. 요게 거리가 a가 되는 거야. 그러면 a보다 작으려면 이쪽으로 들어와야겠죠. 아, 그래서 등호가 없기 때문에 거리가 같아지면 안 되니까 빵꾸낼 거고요. 아까 봤듯이 원점 쪽으로 가까워져야 거리 자체가 a보다 작아요. 그래서 이렇게 범위가 나옵니다. 괜찮죠? 자, 그래서 결론은 x라는 녀석은 여기 사이에 이렇게 들어와야 되니까 x가 가질 수 있는 범위는 마이너스 a에서부터 a까지야. 이렇게 돼요. 자, 그런데 매번 이렇게 수직선 그려가지고 해결하려면 시간이 좀 걸리겠죠? 우리는 시간과의 싸움을 하는 거니까. 그래서 요거를 좀 간단하게 정리를 해볼게요. 간단하게 봐봐. 그래서 아까 방정식 먼저 풀어라고 한 게 이 경계의 기준을 찾기 위함이었어요. 그럼 첫 번째 이제 보이면 절대값 x가 a가 되는 방정식을 먼저 찾으세요. 그러면 x는 a가 양수라고 했으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a로 찾을 수 있겠죠? 그러면 크기 관계는 플러스 a가 마이너스 a보다 클 거야. 요게 부등식을 푸는 경계가 된다고요. 알겠죠? 방정식부터 풀었어. 그리고 지금 이 녀석이 꼭 메모해두세요. 여기가 숫자보다 작아요 잖아, 그치? 숫자보다 작아요. 그랬더니 결과가 어떻게 나왔어요? 아까 방정식으로 풀어놨던 마이너스 a와 a의 사이로 끼워 들어가고 있지.
x 자체가 그 사이에 들어가고 있잖아. 그래서 요거는 편법이지만 잘 외우게끔 이쪽에 숫자보다 작다라는 저 부등호 모양을 조금 흘렸으면 이런 식으로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x가 아까 방정식 풀어놨던 사이값으로 들어온다의 시옷처럼 보이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그래야 잘 외워지니까. 알겠죠? 숫자보다 작다 시옷 사이. 이해되니? 그래서 결론은 방정식 풀어놓고 숫자보다 작다 시옷이 보이네 사이로 밀어넣어 이렇게 되겠네요. 만약에 등호까지 있으면 등호 붙여주면 되겠죠. 요 개념입니다. 자, 그러면 조금 더 빨리 가볼게. 2번 부등호 방향이 바뀌었어요. 반대로 바뀌었다면 아까 그 절대값 정의대로 간다 그러면 원점에서부터 x까지의 거리가 a라는 길이보다 더 이제 멀어져야 돼. 멀어지면 아까 수직선 그려놓은 거 참고하면 이쪽으로 가야 되죠. 괜찮나요? 이쪽으로 가면 마이너스 a보다 왼쪽 작거나 a보다 오른쪽 크다 이렇게 되거든. 그래서 결론이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그러면 경계 기준이 되는 값은 안 바뀌었어요. 플러스 마이너스 a로 동일해. 근데 뭐가 바뀌었어요? 부등호 방향이 바뀌었어. 그거를 또 적어 볼게요. 짠, 여기로 돌아와서 이건 잘 외우라고 적어 드리는 거예요. 요 놈은 부호가 숫자보다 오른쪽으로 입을 벌리고 있어요. 이걸 마치 기역처럼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적어 볼게. 가장자리로 범위가 나와야 돼. 아까는 사이로 나왔다면 이제 가장자리라고 하면 바깥쪽으로 간다라는 개념이 되겠죠. 그러니까 수직선 상에서는 이렇게 가는 걸 우리는 앞으로 가장자리라고 약속을 하자. 그럼 이제부터는 절대값 부등식을 풀 때, 지금은 이제 좀 간단한 거니까 절대값 부등식을 풀 때 먼저 방정식을 풀어서 경계를 찾아놓고 부등호 방향만 쳐다보고 사이인지 가장자리인지 결정하면 마무리가 됩니다. 소연아, 이거 이해되니? 경민아 됐어? 요 개념을 잘 해두시면 뒤에 2차 부등식 풀 때 똑같은 흐름으로 또 설명할 거예요. 2차 부등식도 그래서 어렵지 않아. 알겠지? 괜찮아요? 그래서 1번, 2번은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그 다음에 3번 잠깐만 볼게요. 3번은 그냥 식으로 풀려면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아까 정의했던 절대값 정의로 다시 가볼게. 해석하자면 원점에서부터 특정한 점, x가 뭔지는 모르겠는데 그 특정한 점까지의 거리가, 그게 지금 여기까지 해석이에요. 거리가 a보다는 커야 하고 b보다는 작아야 한대요. 이거를 우리 수직선으로 바로 해결해 볼게. 그래서 3번은 지금 외우는 건 아니고 수직선을 그려서 해석만 잘 하시면 돼요. 봐볼게. 이맛 이따시만한 거 그려 놓을게요. 여기가 원점. 봄이나? 이거 되게 중요한 내용인데? 자, 에서 특정한 점까지의 거리가 a보다는 커야 되고 b보다는 작아야 되니까 경계가 되는 게 a, b 두 개가 생겼어요. 그죠? a부터 찾아볼게요. 아까 했듯이 양수 a까지 거리가 딱 a거든. 음수 마이너스 a까지 거리가 딱 a란 말이야. 그거보다는 커야 된대요. 그러면 등호가 없으니까 빵꾸 내놓고 커야 하니까 어디로 가야 돼? 이쪽으로 가야 돼. 맞죠? 그래야 원점에서 더 멀리 가는 거니까. 그런데 b보다는 작아야 된대. b는 a보다 크다 그랬으니까 b를 요 정도로 잡아볼게요. 그러면 거리가 원점에서 거리가 b가 되는 건 양수 b도 있지만 음수 마이너스 b도 있어요. 그거보다는 작아야 한대. 그렇다면 등호가 없으니까 거리가 같아지면 안 되니까 또 빵꾸 이렇게 됩니다. 와, 그러면 거리가 a보다 크고 b보다 작으려면 양수 쪽으로 가면 요런 범위를 x가 가지면 거리가 a보다 크고 b보다 작고, 음수 쪽으로 가면 x의 범위를 요렇게 잡으면 역시 거리가 a보다는 크고 b보다는 작고가 되겠죠. 그래서 x의 범위는 마이너스 b보다는 크고 마이너스 a보다는 작거나 또는 a보다는 크고 b보다는 작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3번은 외우지 마시고 이거 식으로 뭔가 해결하려면 어려우니까 수직선 그려서
우리 절대값 정의대로 표현해보면 이게 금방 보입니다. 알겠죠? 수익선 그려보라는 건 이것 때문이었어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잠깐 볼게요. 2번 구간을 나누어서 풀기. 앞으로 선생님이 요거를 계속 얘기를 할 건데, 물론 어떤 유형 문제에 따라서는 빨리빨리 할 수 있는 유형도 있어요. 그런데 아까 얘기했듯이 기본적인 건 절대값 기호를 없애놓고 하는 거야. 알겠죠? 그래서 구간을 나눠요. 나중에는 지금 요거를 케이스를 나눠요 라고 얘기를 할 거예요. 뭐 간단하게는 0 이상일 때와 음수일 때 이렇게 나눌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적었던 거 똑같죠, 그죠? 절대값 x가 알맹이가 0 이상이면 그냥 나오고 0보다 작으면 마이너스를 곱해서 나와요.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거도 표시 이만큼이 알맹이인 거야. 그치? 이만큼이 알맹이면 얘가 양수냐 음수냐 0이냐 이거를 구분짓는 x값이 수연아 얼마니? 여기서는 일단 0인 걸 찾으면 x가 얼마야? a겠죠, 그죠? 그럼 생각해봐. a가 되면 0이야. a보다 크면 양수겠지 뭐. a보다 큰 거에서 a를 빼니까. 큰 데서 작은 거 빼면 양수. a보다 작으면 음수겠죠. 그래서 아까 절대값 x일 때 짝꿍이 누구였냐면 0이 되는 것과 양수는 짝꿍이었어. 왜? 액션이 똑같다고 했으니까. 그럼 여기서도 0이 될 때가 x값이 a고 양수가 될 때는 a보다 큰 쪽이잖아. 그래서 그거를 합치면 x가 a 이상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해되니? 원래대로라면 여기 위에다가 따로 적어줄게요. 처음 단계대로 하려면 알맹이가 0 이상일 때와 알맹이가 0보다 작을 때로 나눠서 x의 범위를 다시 들고 오는 거예요. 이렇게. 요 작업이 그렇게 오래 걸리진 않거든. 이렇게 돼서 첫 번째처럼 알맹이가 0 이상이면 아까 어떻게 한다 그랬죠? 절대값 기호 그냥 버린다고 했잖아. 그게 첫째 줄에 적혀있는 요 녀석이야. 근데 쌤이 방금 설명했던 건 뭐냐면 여기서 x의 범위를 바로 찾자고요. 여기서 절대값을 그냥 없앨 수 있는 거는 0이 될 때와 양수일 때니까 0이 될 때가 a고 양수일 때가 a보다 클 때니까 한 번에 x가 a 이상일 때로 바로 갈 수 있다고요. 그때는 알맹이 그냥 꺼내 이렇게 된 거고 그게 요 내용이었어요. 그 다음에 다시 알맹이가 음수일 때는 x가 a보다 작을 때죠. 그래서 x가 a보다 작을 때 마이너스를 붙여서 꺼내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요 과정 거쳐가지고 요렇게 해서 요렇게 오고 요렇게 해서 요렇게 오는 건 맞는데 그 내용인데 한 번에 요렇게 오자고요. 속도 싸움이니까 알겠죠? 요렇게 해서 조건에 맞는 이제 부등식, 방정식 이런 식으로 풀게 되는 겁니다. 내려가 볼게요. 지금 여기는 문제가 없으니까 아래쪽 잠깐 동그라미 2번 적혀 있는 거 보세요. 절대값 기호가 두 개가 있는 부등식이 있어요. 지금 보면은 여기 하나 있고 여기 하나 있어요. 그리고 부등호를 푸는 거는 그 다음 문제니까 절대값이 보이면 아까 뭐라고 했어요? 절대값부터 없애는 작업을 하셔야 된다고. 절대값부터 없애는 거야. 그런데 얘는 x 빼기 a라는 기준도 있고 x 빼기 b라는 기준도 있어요. 그래서 이게 문자로 있으면 조금 헷갈릴 수 있으니까 여기 밑에다가 하나만 다시 숫자로 따져볼게요. 이거 새로 그려봐. 절대값 x-1 더하기 절대값 x-2 선생님 맘대로 그냥 5보다 작다. 이 부등식을 풀진 않을 거고 이렇게 절대값 기준이 여러 개가 나오면 어떻게 풀어가야 하냐 요거 시작 부분만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이제 고민이 되죠. 요것만 있다고 생각하면 얘가 알맹이가 양수일 때와 음수일 때로 나눌 거잖아. 그 기준이 되는 게 뭐예요? 는 0이 되는 x값 1이야. 맞지? 그러면 1보다 크거나 같다 또는 1보다 작다로 구분을 할 거거든. 그런데 문제는 그것만 해결하면 되냐? 얘도 해결을 해야 돼요. 맞죠? 그럼 얘는 양수 음수 나누는 기준이 x가 2란 말이야. 또 2에 대해서도 구분을 해야 돼. 그래야 전체적으로 절대값 기호를 다 없앨 수 있거든. 그러니까 는 0이 되는 기준을 모두 찾아 놓으세요. 왜? 이걸 기준으로 양수 음수가 쪼개지는 거니까. 그러면 첫 번째는
1에서 한 번 쪼개지겠죠. 두 번째는 2에서 한 번 쪼개질 거야. 자, 그럼 이렇게 하자. 첫 번째 절대값 덩어리를 1번 덩어리, 두 번째 2번 덩어리라고 할게요. 쪼개봅니다. 자, 1에서 1보다 작은 쪽과 1보다 큰 쪽으로 쪼갤 수 있는데, 큰 쪽이라 함은 1과 같거나 1보다 크다예요. 그러면 자, 1보다 작으면 1번은 무경아, 1번은 양순이 음순이? x가 1보다 작으면 1보다 작다는 건 예를 들어 0, 마이너스 1 이런 거 x에 넣겠다는 얘기거든. 빼기 1 하면 어떻게 되겠니? 음수가 되겠지. 음수 구간이야. 그럼 생각해봐. 1번이 음수 구간이면 얘는 어때? 얘는 더 오른쪽에 있는데 당연히 음수 구간이지. 봐봐. x를 1보다 작은 걸 넣겠대. 그럼 거기다 2를 빼면 더 작아지죠. x 빼기 1보다 더 작은 녀석이야. 그러니까 여기는 2번도 음수 구간이야. 즉 둘 다 음수인 구간이야. 괜찮죠? 그 다음에 1 이상으로 돌아오면 이제 1번은 1을 넣으면 0이고요. 그것까지 포함해서 양수 구간으로 돌아옵니다. 그런데 2번은 여전히 어때? 2번은 여기서는 즉 1과 2 사이에서는 2보다 작은 쪽이잖아. 2보다 작으면 요거 음수지. 그래서 1과 2 사이를 쭉 연결하면 요 범위는요, 2번은 아직 음수인 구간이야. 마지막 2보다 크거나 같은 구간, 요렇게 구간을 잡으면 이미 1번 덩어리는 1을 지나오면서 양수로 바뀌었죠. 그럼 이 뒤로는 앞에 1번 덩어리는 계속 양수인 거야. 그런데 2를 지나오면 2번도 이제 양수로 바뀌지. 그러면 제일 오른쪽 구간은 1번도 양수고, 이거 한 번에 쓸게요. 2번도 양수인 구간이야. 다른 케이스 있나요? 경우의 수를 따진다고 생각해보면 1번이 양수 음수, 2번이 양수 음수, 총 4가지라고 오해할 수 있는데 사실 얘네 1과 2의 크기 관계는 정해져 있지. 다시 말하면 1번이 2번이 비교를 했을 때 우리 여기서 나오지 않은 케이스 하나가 뭐냐면 2번이 음수고 1번이 양수인 경우야. 근데 그게 가능해? 1, 2 위치가 이렇게 있는데 x-2가 음수면서 x-1이 양수일 수 있어? 아니 거꾸로네. 거꾸로 x-1이 더 왼쪽에 있는 거니까 저게 음수고 x-2가 양수일 수 있니? x-2는 더 많이 빼는 거잖아. 그러니까 크기 관계가 뒤집어질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케이스는 이렇게밖에 없어. 그래서 여기서 하고자 하는 핵심 내용은 뭐냐면 절대값 기호가 하나가 있든 두 개가 있든 양수 음수를 쪼개는 그 기준부터 찾아놓고 케이스 나누기를 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풀어가느냐? 그것만까지 할게요. 1번 제일 왼쪽 1번, 2번은 모두 음수기 때문에 어떻게 나와야 돼? 절대값 다 버리는 대신 알맹이가 음수면 마이너스를 곱해서 나와야 하죠. 요런 부등식을 풀어라는 얘기야. 그 다음에 가운데 껴져 있는 구간에는 1번이 이제 0 이상으로 돌아서 할 거니까 x-1이 그냥 나오고 아직까지 2번은 음수니까 마이너스를 달고 나와야 돼요. x-2 그게 5보다 작다. 두 번째 구간. 세 번째 구간은 둘 다 0 이상이니까 그냥 다 튀어나와. 5보다 작다. 이렇게 풀어주는 겁니다. 알겠죠? 괜찮니? 그러면 한 번만 더. 아무 때나 그러는 게 아니라 x의 조건들이 있으니까요. 첫 번째 제일 왼쪽 구간은 x가 1보다 작다로 전제하고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면 부등식을 풀고 나면 x의 범위가 나올 건데 그것만이 해가 아니라 빨간색으로 쓴 녀석이 전제니까 같이 만족하는 해를 찾으면 돼요. 두 번째는
1 이상의 2 미만인 구간에서 1번은 양수, 2번은 음수 이렇게 이제 절대값 처리를 하는 거고요. 마찬가지로 두 번째 부등식에서 x의 해를 찾았다 그러면 빨간색으로 쓴 거랑 겹치는 부분을 찾아야 된다. 마지막 x가 2 이상일 때는 세 번째 부등식으로 푸는 거고 마찬가지로 마지막 세 번째 부등식을 푼 해와 빨간색으로 쓴 x는 2 이상이다가 겹치는 걸 가져와야 한다. 이렇게. 그러니까 케이스 나누기가 요겁니다. 만약에 절대값이 3개면 구간이 하나 더 생기겠죠. 좀 복잡한 유형이지만 좀 쓸 게 많은 거지 개념이 붙는 건 아닙니다. 알겠죠? 그래서 절대값 기호 붙은 건 일단은 맞닥뜨리자마자 좀 부담이 있는 건 사실이야. 쌤도 옛날에는 그랬으니까. 그런데 그때일수록 뭔가 편법을 생각하지 마시고 나중에 편법은 공부를 좀 많이 하다 보면 생기게 돼요. 편법 먼저 생각하지 마시고 이렇게 케이스 나눈다. 절대값의 정의는 뭐다. 이거를 좀 생각하면서 풀어보면 좋겠습니다. 알겠죠? 시간이 별로 없으니까 여기 일단은요.